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차는 필기로 체크가 되고 2차는 실기로 우리가 판별을 합니다. 1차 필기시험은 CBT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고사장에 가면 자기 자리 수험 번호에 따라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모니터에 본인의 수험 번호와 사진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감독관이 들어와서 시험치기 한 5분 전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습이 필요하면 연습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모니터로 마우스로 오른쪽에 보면은 OMR 카드처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를 하고 시험을 다 쳤을 경우에는 시험 제출이라는 그 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제출을 하게 되면 점수가 그대로 나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가 이렇게 판별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에서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2차가 이루어집니다. 2차 실기. 2차 실기는 수업 시간이 5시간입니다. 5시간 동안 2D와 3D를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2D는 부품도를 4개 정도를 정투상법으로 보통 3면도 정도 합니다. 2면도나 3면도 정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3D는 그 4개의 부품 중에서 3개 정도를 그쪽에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3개의 부품을 등각투상도로 한 부품에 대해서 2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A3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A2는 2D로 할 때는 A2 용지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물은 A2로 해도 A3로 2개다. A3로 출력을 해서 직접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제출하면은 이건 중앙 채점이기 때문에 다 올려가서 다른 기능사 시험보다는 채점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차로 합격자를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60점 이상을 먹게 되면은 실기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와 동영상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출문제를 제가 파트별로 다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거기서 역으로 요점을 만들어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앞에 내용은 일부분도 낭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내용을 보면 설명할 때 요점 정리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꼭 교재를 문제만 볼 게 아니고 교재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출 분야를 우선으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 크게 4개의 타이틀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제일 많은 분야가 기계제도입니다. 그래서 기계제도, 그 다음 2번째 파트는 CAD, 3번째 파트는 공작기계, 4번째 파트는 기계재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비준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파트부터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자, 요게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여기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어링 도시, 그 다음에 기어 도시. 베어링 도시는 물론 우리가 기성품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축용기계 도시, 그 다음에 도시. 도시라는 게 도면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 도시법을 빼고 나머지는 정말 문제가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사의 도시법, 너트, 나사, 그죠? 볼트와 너트의 도시법, 이런 거 리벳의 도시법, 도시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가 지금 여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다 나오는 곳인데 그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거 우리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약속이기 때문에 도시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사나 기어나 풀리나 이렇게 도시하는 방법은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잘 나오는 도면, 단면도도 마찬가지고 다 아셔야 됩니다. 내용에 잘 체크가 교과서에 교재에 잘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CAD, 이게 파트 2입니다. 요 하나가 파트 2로 재교재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어렵지도 않습니다. 양도 작은데 나오는 문제는 4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치면 너무 아깝습니다. 입출력 장치, 시스템, 형상 모델링도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특징도 제가 수업하면서 요점만 딱 정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거듭니다. 그래서 CAD 부분에서는 양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기계 재료 부분은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계 가공법, 여기서도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들은 배관하고 이런 거 다 하나로 제가 제도로 묶어놨습니다. 그 기계 제도 파트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아마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 자, 합격 지름길. 자, 강의 내용을 먼저 듣습니다. 강의 내용을 듣고 그 한 챕터마다 강의 내용을 듣고 나면은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도식화를 해야 됩니다. 도식화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뇌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제가 도식화를 해서 이렇게 내놔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왜? 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점 정리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고 개념 정리가 끝난다면 어떤 문제가 변형되어 가지고 나와도 해결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서술어를 시켜서 말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른다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는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은 두 번째는 동영상 강의를 정리됐다고 안 들으면 안 됩니다. 한번 듣고 나면은 두 번째는 내가 알고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되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2번 이상 듣기를 원합니다. 휴대폰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모바일로 들으셔도 되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식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개개인차마다 그냥 요점을 잘 정리해서 써무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을 얘기한다. 그럼 스프링 하면은 뭐가 중요한지 시험에 어떤 게 나올 건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해서 그럼 스프링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스프링 도시 방법. 그러면 도시 방법.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 계산하는 게 우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스프링 지수. 우리가 C라고 표기하죠.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 우리가 K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스프링의 종류. 그 다음에 스프링의 뭐 특징. 지금 제가 적은 거는 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딱 스프링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럼 요것만 하면 됩니다. 공부는. 스프링 파트는 요것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고 나면 도시 방법은 또 있죠. 자, 그러면 스프링 어떻게 그리더라? 첫 번째, 뭡니까? 무하중 상태에서 그려야 된다. 서술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용어만, 무하중. 그 다음 2번째는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 그러면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는 가는 1.3선이나 가는 2.3선으로 한다. 그럼 여기다가 가는 1.3선 또는 가는 2.3선. 그러고 나면은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스프링의 모양이나 종류를 나타내고 싶다. 그럴 때는 중심선을 굵은 실선으로 표기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스프링하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도식화. 이게 도식화입니다. 자기가 수월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걸 도식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공부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일부분만 외워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가면 스프링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스프링 지수는 뭐 소선 직경 분어 전체 직경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처진 분어 무게고, 그 다음에 스프링 종류는 어떤 게 있고 특징은 어떤 게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연습장 반이면 됩니다. A4 반만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전체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갈 때도 이런 식으로 머리에 정리가 돼 있다면 어떤 문제가 조금 비틀어져 있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 이렇게 되면 스프링에서 모든 걸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정투상법 단면도 하면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고 적어도 다니면서라도 괜찮으니까 2번 이상은 들으셔야 자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일단 동영상 강의를 조금 빠르게 모바일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제 강의가 뭐 짧은 거는 18분도 있고 긴 거는 60분도 있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챕터별로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계획하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파트 1하고 파트 2하고 기출 문제는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파트 1하고 파트 2에서 거의 65%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2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뒤에 거는 일단은 뭐 실수로 1-2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 2개는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서 계속 우리가 CBT 보고 문제를 제가 만들 겁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거의 90% 이상 이게 복원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BT 복원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은 바로 합격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